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심재호입니다. 안양이나 의왕 또는 이들 인근 지역 시민들이 지금 정치인을 만나게 되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안양교도소 이전이나 가칭, 경기 남부 법무타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갈등을 빚을 정도로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슈의 발단이 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심재철 국회의원을 모시고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어떻게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바쁘신 국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심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에 대한 걸 좀 들어보고자 함인데요. 먼저 이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그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계동 주민센터 개소식에서 식수한 기념식수가 선거법에 위반된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작년 11월에 호계 3동의 주민센터를 개축을 하면서 네. 호계 복합청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당시 공사비의 63%에 달하는 국가 예산 122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제가 끌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께서 고맙다고 저한테 감사패도 주면서 기념식수도 할 것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좌진한테 과연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지 어쩌는지 이제 당장 문의를 살펴보라고 했고요. 저희 보좌진들이 국회의 중앙선관위에서 한 사람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아, 식수하기 전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 직원한테 이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관위 직원이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서면으로 받지 않고 구두로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념식수와 표석을 설치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지금 내년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야당 한 분께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도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제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더구나 이제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선관 입장을 존중하자라는 그런 점에서 바로 그날 표석을 제거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주민들께 잠시라도 좀 송구스러움을 끼쳐드려 가지고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선거법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습니다. 도의당 그냥 치웠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선거법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께서는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으셨죠? 네. 그 최근 같은 경기 남부 법무타운 건설은 결국 우리 심의원님이 공약을 이루어내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공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추진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 법무타운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안양교도소라는 게 1963년 그러니까 지금 또 52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네네. 당시만 해도 시흥군 안양읍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외곽 변두리에다 지어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네네. 안양이 발전하면서 어느새 안양 도시 한복판에 들어서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의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안양교도소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안양의 수건 사업입니다. 바로 이제 지금 이게 안양교도소가 이전하는 것이 주로 보이지만 서울구치소, 그다음에 서울소년원도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은 좀 의왕 지역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양 지역에 있는 것도 들어가지만 그 의왕 지역에 있는 것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왕 변두리 쪽에 위치를 잡아서 거기에 안양교도소가 가고 그리고 또한 의왕시에 있는 큰 4개 기관이 옮겨지게 됩니다. 인도관 과천이 있는데 서울구치소 네네. 40만 평짜리가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도 네네. 지금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의왕시 복판에 있는 서울소년원
3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좀 옮겨가게 되고. 네. 그리고 안양교도소도 약 4분의 1 정도는 의왕하고 겹쳐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제 그 부분도 다시 또 의왕으로서는 새로운 개발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100만 평 이상의 개발 여력이 생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왕 지역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시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물론 시민께서는 찬성 쪽이시고 물론 공약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무타운, 경기 남부 법무타운이 조성이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지역은 안양입니까? 의왕입니까? 안양도 이득을 보지만 훨씬 더 큰 이득을 의왕이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만 평 이상의 개발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현재 의왕은 도시 전체의 86%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네. 그린벨트로 묶여서 꼼짝달싹 없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100만 평 정도가 생기고 그와 함께 고천과 왕곡의 주민 타운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타운만 해도 약 4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40만 평 이상 정도의 개발 여력이 생기고 문화예술회관이 의왕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중앙정부에서 한 5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주겠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왕이 아마 의왕으로서는 도시발전의 획기적인 전례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심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은 안양 지역도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왕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안양과 그 법무타운이 들어서는 의왕 지역에서 찬반 갈등이 빚어지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안양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 문제를 놓고 정치인들 간에 뭐 혹은 그 정당이 같은 의원들 같은 정치인들끼리도 지금 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예비군 훈련장이 이동을 하면서 그 예비군 훈련장을 관리하는 100여 명의 중대병력 정도, 편제상으로는 대대입니다. 네네. 비상사태 때 예비군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 현역병들은 약 100여 명이 있는데 그 100여 명 인원을 만안구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그게 웬 말이냐라고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은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세 사람 국회의원의 의견차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치인들의 의견도 이제는 뭐 단일화되고 있는 것 같다면은 이 법무타운 조성이 좀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다소 지금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의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의왕리 지역구인 송호창 국회의원께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법무타운이 결국은 안양도 좋지만 의왕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고 의왕으로서는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여론도 저는 바꿔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의원께서는 지난 선거 때 이 공약 말고도 인덕원에서 수원간 전철 노선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현재 이 공사 진행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말 12월 달에 비용 효과 분석을 했더니 0.95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진행되고 있고 저로서는 상임위원회 해당 연관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와서 이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좋은 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국회 예산안에 이 전철 사업 예산으로 118억 원이 정부 안에 포함돼서 들어왔습니다. 결국 정부도 이 전철 사업은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에 따라서 예산안을 정부에서부터 먼저 편성을 해서 국회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분명하게 확보되는 만큼 일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이제 전철이 새로 생기면은 서로 자기 지역에 역을 설치해달라. 네, 그렇죠, 항상. 예, 그리고 전철 노선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 쪽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일부 반대가 있어서 그 의견들을 지금 조정하느라 구체적인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은 아마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지금 상임위원회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국토위에서 제안을 하셨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는 딱 들어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재정 문제를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재부로 들어가셨던 거고, 기재위로서.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옮겨가면서 제가 매달렸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마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곧 조만간 발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곧 조만간 발표될 사안을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언제 이게 착공에 들어서 언제까지 이게 공사가 진행되면은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는지부터. 원래 기간은 8년 정도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8년? 예. 네. 예, 그래서 실제 공사 기간은 한 6년 정도 될 거고요. 네. 그 준비 기간까지 한 2년 잡혔었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도 조금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이 넘어야지 이게 최종적으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서남부에 굉장히 중요한 교통축이 하나 생겨가지고 특히 안양 지역의 시민들이 매우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다가 상임위까지 바꿔가면서 이 전철 사업을 좀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뭐 새로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 없나요, 혹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저희 호계 사거리 인근에 재개발이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철 노선과 관련해서 호계동 인근이 새롭게 이제 변모를 할 텐데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같은 재개발이더라도 호계 삼동 전체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점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이 점은 안양시와 긴밀하게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4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지금 4선을 역임하시면서 뭐 많은 공약을 제시하셨고 많은 또 공약을 또 이행을 하셨을 텐데 점점 하시다 보면은 뭐 새로운 일거리 아니면 새로운 무슨 내가 추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철 문제만 해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를 하고 끌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19대 지난번 선거 때 바로 이 전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죠. 교도소 문제도 10여 년 이전부터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는 숱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것들을 실제로 때에 맞지 않게 얘기해봐야 허황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 제기를 해서 직접 끌어가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시점을 봐왔던 것이죠. 바로 그 시점을 봐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19대 국회 총선 때 저는 교도소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전철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고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성공한 이루고 있는 공약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루지 못한 공약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습니까? 물론이죠. 저라고 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100%다 네. 실천을 하겠습니까? 아직 이번 19대 국회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아직 뭐를 이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공약을 내걸었지 않았지만은 중간에 돌아다니다가 네, 문제가 발견돼서 또 해결한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는 아마 내년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 저를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발굴해서 이룬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동안구 귀인동의 주민들께서 우리 귀인동에도 새로운 청사를 좀 지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오셨고, 그에 따라서 제가 지금 국비, 도비 합쳐서 1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인동에도 시비가 좀 더 더해져서 새롭게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훨씬 더 쾌적한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뭐 우리 임기 한 1년 채 못 남았죠? 네. 예. 지금 남은 임기 동안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매달리고 있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 바로 교도소 이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이것도 지금 긴밀하게 하고 있고, 전철 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 이제 앞으로 1년 후면 이제 선거를 치를 텐데요. 또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그동안 4선을 했는데 이것 말고도 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라는 것도 좀 많이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예, 뭐 전략적으로다 이거 공개를 안 할 거라면 몰라도 뭐 공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사업들을 지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사업.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 최근 들어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금이 배기량에 따라서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1500cc라도 국산차에 비해서 수입차는 값은 3배나 비싼데도 세금은 똑같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배기량보다도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동차세와 관련된 지방세 법안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이때 경찰할지 친환경차랄지 전기차랄지 네네. 이런 부분들은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이 법안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이라든지 또 사고 났을 때 어떤 그 공업사에서 이게 청구하는 비용 같은 것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그것과는 관계없습니까? 직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에 내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CC 기준으로 연비 기준으로다가 하고 배기량 있죠. CC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같은 CC라도 수입차는 같은 배기량이라도 수입차는 3배나 비싼데 그렇죠. 세금은 똑같이 내니까 네. 결국은 세금을 3분의 1만 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값이 비싼 차는 비싼 대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세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요즘 우리 국감에서 우리 김 의원께서 다루고 있는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만큼, 그리고 국세청이 제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 만큼 국세, 세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국세청 세금 부과에서 잘못 부과되고 있는 세금만도 1년이면은 2조 원가량 됩니다. 무려 2조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금 부과가 잘못되면은 서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세금 부과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살펴볼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와 관련된 잘못된 세제 이 부분도 좀 뜯어 고칠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푼이라도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세제가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초점을 맞춰 해나갈 생각입니다. 탈세 맞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그런 세금들을 제대로다가 걷어들인다면은 굳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우리 복지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재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는 고소득 탈루자들을 발굴해서 제대로 세금을 걷고 또 세금 나가는 것을 최대한 절약하고 그래서 효율을 높이고 하면은
증세 없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의 재정으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세청에서 세무행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국회의원들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재부에 계시잖아요, 상임위가. 예, 기재위원회입니다. 네, 기재위원회에 계시는데 지금 기재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의 활동이 상당히 많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크더라고요. 특히 이제 담배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담배 피우시나요? 담배는 안 피웁니다. 끊었습니다. 네. 오래전에 끊었죠. 지금 담배세가 오히려 지금 그 국민들의 금연을 위해서 담배세 올렸다고 하는데 금연 효과보다는 오히려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그 발언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살펴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담배세를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건강에 나쁜 흡연을 더 떨어뜨리는 효과를 분명히 봐라. 그걸 기대하고 저희들이 그걸 승인을 해주고 네. 찬성을 했는데 실제 효과를 보니까 흡연자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결국은 정부의 금연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세금만 늘어났고 세금만 많이 걷었지 담배 피는 사람은 줄지 않았다는 이런 효과가 나와서 저도 상당히 좀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한테 금연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다시 뜯어 고치도록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공평한 그 세금 부과와 공정한 어떤 세금 사용, 예,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대담의 주요 주제였던 갇힌 경기 남부 법무타운 설치 논란은 찬반에 앞서 찬반 논쟁의 이유인 이 시설이 혐의 시설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혐오 시설에 대한 기준이 시대에 따라 혹은 사회적, 문화,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과 관계 당국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게 저와 우리 모든 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심재철 의원의 역할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양 동안을 지역구의 심재철 국회의원과 함께한 티브로드 파워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